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른 아침이 시작됩니다. 결혼 2년차 부부인 도현과 소연은 맞벌이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34살의 도현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대리로 근무하며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31살의 소연은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7년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일상은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침이면 도연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면도를 하고 소연은 부엌에서 간단한 토스트를 굽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둘 다 커리어를 우선시했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계획하자고 미뤄왔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내일로 미뤄지기만 했죠. 도연은 승진을 준비하느라 야근이 잦았고 소연은 팀 관리와 인사 업무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도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때우며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연이 회사 후배인 진우와 카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30살의 진우는 영업팀 소속으로 소연과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했죠. 진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니 같이 타고 다니면 어떻겠냐고요. 소연은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어요. 도연에게도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랑 카풀하기로 했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요즘 기름값 비싸니까 잘 됐네. 그리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도연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아내가 누구와 출퇴근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편하면 됐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카풀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소연은 매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진우의 검은색 승용차를 기다렸죠. 진우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면 진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팀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소연도 미소 지으며 답했죠.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출근하네요. 차 안은 좁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진우는 운전하면서 가벼운 농담을 던졌고 소연은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집에서는 아침부터 웃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진우의 차에만 타면 자동으로 웃음이 나왔죠. 진우는 항상 커피를 2잔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소연에게 건넸어요. 아침에 커피 드셔야 정신 차리시잖아요. 팀장님은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니까 얼음 많이 넣었어요. 소연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도연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아침 커피를 준비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배려였지만 소연에게는 크게 다가왔죠. 출근길 시간은 점점 소연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아쉬워하며 차에서 내렸고 퇴근 시간이 되면 진우의 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진우는 소연의 작은 변화들도 알아챘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 바로 알아봤고 새로운 립스틱을 바르면 색깔이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도연은 소연이 염색을 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진우는 매일 소연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그런 관심이 소연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가 말했어요. 팀장님,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소연은 당황하며 뭐가 예쁘다는 거냐고 되물었죠.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더 밝아 보이셔서요. 표정이 환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말 한마디가 소연의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출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카풀이 편하다는 아내의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진우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근길이 기다려지는 삶, 그것은 소연에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카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에게 출근길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 진우의 차에 타는 순간 소연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집에서 보이던 무표정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우는 소연을 위한 작은 이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연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베이커리의 크루아상을 사왔어요. 팀장님, 어제 여기 빵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출근길에 들렀는데 마침 갓 구운 거 나왔길래 하나 샀습니다.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니. 도연은 소연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또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소연은 우산을 챙기지 못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날씨를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진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쳐들고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팀장님, 우산 없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소연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소연 쪽으로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작 진우 자신의 어깨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차 안에서 소연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어깨 다 젖었는데. 괜찮아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 뭐 괜찮죠. 팀장님이 젖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소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연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출근길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업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고 소연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연 이야기만큼은 잘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글쎄요. 그냥 그래요. 뭐 특별히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진우는 소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런 삶을 사실 만한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 말이 소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봐준다는 느낌. 도연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소연은 그날 이후 진우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후배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로 말이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진우는 살짝 윙크를 보냈고 소연은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진우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점심 뭐 드세요? 같이 먹어요. 소연은 고민하다가 좋다고 답했죠. 점심을 함께 먹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구내식당에서 먹었지만 나중엔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퇴근 후에도 차 안에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도착해도 바로 내리지 않고 10분, 20분씩 더 이야기했어요. 진우는 소연이 내리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 소연도 진우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내가 예전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쓴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죠. 소연이 집에 들어와도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소연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진우와 헤어지는 순간 현실로 돌아오는 기분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소연을 맞이했죠. 도연은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소연이 말하면 도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카풀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외근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소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외근이요? 무슨 일인데요?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고객사 미팅이 있는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팀장님이 같이 가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서요. 사실 인사팀 의견도 필요한 안건이거든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일정표를 떠올려 봤지만 외근 계획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그럼 회사 가서 일정 조정하고 같이 갈게요. 소연의 대답에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오늘 미팅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소연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소연은 자리에 앉아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엔 회의가 2건 있었고, 오후엔 서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근을 가려면 일정을 미뤄야 했죠. 소연은 고민하다가 오전 회의를 다른 팀원에게 넘기고, 오후 서류 작업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일정표에 외근이라고 입력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 진우가 소연의 자리로 왔습니다.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까요? 회사 차량 가져왔어요. 소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회사 차량은 흰색 에쿠스였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진우가 운전석에 앉고 소연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소연이 물었어요. 그런데 고객사가 어디예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객사 미팅은 없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럼 왜 외근이라고 한 거예요? 진우는 핸들을 잡은 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팀장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회사에선 항상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우리 둘이서 편하게 있고 싶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회사 차량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출한다는 것. 게다가 기혼자인 소연과 미혼인 진우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모두 위험한 일이었죠. 소연은 말해야 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고, 이건 안 된다고. 하지만 소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요? 진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갈게요. 팀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이요.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차는 강남의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엔 작은 모텔들이 늘어서 있었죠.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말이에요. 진우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팀장님, 저는 진심이에요. 팀장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가슴은 다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연의 손은 항상 차가웠는데 진우의 손은 달랐죠. 소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작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프런트에서 방을 잡고 소연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뒤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지나 2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진우가 소연을 안았고 소연도 진우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3시간 후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왔습니다. 회사 차량은 여전히 모텔 주차장에 서 있었고 차체의 회사 로고는 선명했어요. 주차장 입구의 CCTV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죠. 차 안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후회하세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진우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 소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외근이라는 이름의 불륜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외근 이후 석 주가 지났습니다. 소연과 진우는 일주일에 2번씩 외근을 나갔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 그들의 날이었죠. 일정표에는 항상 고객사 방문이나 현장 실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그 모텔로 향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막내 직원 수진이 먼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팀장님이 요즘 외근을 너무 자주 나가시는데. 그것도 항상 영업팀 진우 대리랑만 가시잖아. 수진은 동기인 경리팀 민지에게 말했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봤어. 둘이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표정 좀 봐. 완전 연인 같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흡연실에서 남자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했어요. 인사팀 팀장이랑 영업팀. 대리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맨날 붙어 다니더라. 다른 직원이 거들었죠. 외근 나가면 반나절씩 안 들어오잖아. 무슨 미팅이 그렇게 오래 걸려. 점심시간마다 식당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 앉아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소연 팀장님 요즘 화장 진하게 하시던데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립스틱 색깔도 바뀌고 옷차림도 달라졌어. 누가 봐도 연애하는 티 나더라고. 옆자리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팀장님 결혼하셨잖아. 남편분 있는데 말이야. 회사 근처 식당 사장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진우는 자주 같은 식당에 갔거든요. 한 중국집 사장님이 배달 기사에게 말했어요. 저기 저 회사 직원들 맨날 오는데 둘이 커플 같더라고. 여자분은 반지 끼고 있던데. 남자는 안 끼고 있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배달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요즘 그런 거 흔하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택시 기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회사 근처를 지나다니는 택시 기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이었어요. 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 로고 붙은 차.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 모텔 골목에 서 있더라. 낮 시간대에 말이야. 회사 차량으로 저런 데 가도 되나? 다른 기사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헐, 대박. 회사에서 알면 난리 나겠는데. 소연과 진우는 그런 소문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진우는 자신만만했어요. 괜찮아요. 팀장님, 다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회사 차량으로 외근을 나갔고 같은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밖으로 나갔고, 회사에서도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조심한다는 건 그저 직접적인 스킨십을 회사 안에서 하지 않는다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은 이거 실화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인사팀 소연 팀장이랑 영업팀 진우 대리 둘이 사귀는 거 맞죠? 다들 알고 계시죠? 팀장님은 결혼하신 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 나도 봤음 진짜 둘이 수상함 외근 명목으로 맨날 나가던데. 회사 차량으로 어디 가는지 누가 좀 확인해봐. 어떤 댓글은 옹호하기도 했어요. 추측만으로 사람 몰아가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의심하는 쪽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가장 먼저 그 글을 봤습니다. 수진이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게시판 보셨어요. 이상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글인데? 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가 올린 거야? 익명이잖아요. 팀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심심한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도 소연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시판 봤어요. 어떡하죠? 진우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팀장님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증거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소연은 불안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연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 없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소연은 진우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의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곧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죠. 소연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제 와 저녁은? 10분 후 소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외근 중이라 좀 늦어 먼저 먹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달 앱을 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소연의 외근이 너무 잦았거든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 석 달 사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근을 나갔어요. 도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도연은 1년 전 가족 안전을 위해 차량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었죠. 부부가 서로의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손가락이 그 앱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소연의 차량 위치가 표시되었어요. 도연은 눈을 의심했죠. 강남 한복판. 그것도 모텔 밀집 지역에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은 확대해서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주변은 업무 지역이 아니었어요. 고객사도 없고 미팅 장소도 아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도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량 위치는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도연은 소파에 앉아 계속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위치 추적을 끄고 텔레비전을 다시 켰습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척했죠.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외근 어땠어? 힘들었겠다.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응, 좀 힘들었어. 고객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도연은 소연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소연은 샤워하러 간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외근이었을까? 그 시간 동안 정말 고객을 만났던 걸까? 도연은 답을 알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도연은 몰래 소연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어요. 진우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도연은 그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진우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오늘도 행복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시간 되시죠? 소연의 답장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위험하긴 하지만. 너랑 있을 때가 가장 편해. 조심해서 다음 주에 보자.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 위로 스크롤해서 이전 대화를 봤죠. 지난주 대화. 지지난주 대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외근 나갈까요? 당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조심해서 만나자. 도연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연애 7년, 결혼 2년, 총 9년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소연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출근할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이상하다는 듯 도연을 쳐다봤지만 곧 현관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후배와 말이에요. 도연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마주쳐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소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연을 지켜봤죠. 소연은 오늘따라 화장을 더 진하게 했어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소연이 현관문을 나서자 도연도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차를 몰고 소연의 회사 앞으로 향했어요. 회사 주차장 입구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 진우의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조수석에는 소연이 타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목적지를 확인했죠.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위치 추적 앱으로 봤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를 보며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 한 모텔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도연도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죠. 진우와 소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우는 소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소연은 진우에게 기대어 걸었어요. 도연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 찍었죠.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렸지만 카메라는 정확하게 초점을 잡았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회사 로고가 붙은 차량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말이에요. 도연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4시쯤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은 밝았고 손을 잡고 있었죠. 도연은 그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진우가 소연에게 키스하는 장면까지 찍혔어요.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죠.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장 명확한 사진들을 골랐습니다. 총 15장이었어요. 도연은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직원 부적절한 관계 제보 본문에는 소연과 진우의 이름, 소속 부서를 적었습니다. 외근 명목으로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진 15장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9년의 결혼 생활 함께했던 추억들 모두 끝나는 거였죠. 하지만 도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사팀장이 가장 먼저 그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죠. 곧바로 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오전 10시 소연은 인사팀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가자 인사 담당 임원과 법무팀 직원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소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인사 담당 임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에는 어제 찍힌 사진들이 떠 있었죠. 모텔 앞에서 진우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명해 보세요. 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임원은 서류를 꺼내 소연 앞에 놓았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 전에 사표를 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같은 시각 진우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업팀장실에서 똑같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회사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소연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은 채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죠.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9년이었어. 우리 9년을 함께 했잖아. 소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도연은 비웃었어요. 그래, 내 잘못도 있겠지. 근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회사 후배랑 근무 시간에 모텔 가는 게 정당화돼. 소연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여기 서명의 재산은 반반 나누자.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죠. 일주일 후 소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딸을 보고 실망한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말했죠.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소연의 아버지는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대. 빨리 새 직장 구해서 나가라. 우리 얼굴도 없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소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핸드폰을 켜면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소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진우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일주일 후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이직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저 유부녀와의 짜릿한 관계를 즐겼을 뿐이었죠.
책임질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 직장,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존심까지.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소연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했죠. 소연이 오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빼자. 소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반면 도연은 달랐습니다. 이혼 후 도연은 오히려 일에 더욱 집중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상사들이 도연의 변화를 알아챘죠. 도연 대리 요즘 일 정말 열심히 하네. 프로젝터 성과도 좋고. 반년 후 도연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부장이 말했죠. 도연 과장.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었던 거 알아. 그런데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우리 팀 전체가 배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소연과 살던 오피스텔을 떠나 깨끗한 새 공간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구도 모두 새로 샀고 인테리어도 자신의 취향대로 꾸몄죠.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무거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했지만 도연은 거절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저녁 운동했죠. 몸이 변하니 마음도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회사 사람들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과장 저 일 이후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실제로 도연은 달라졌어요. 배신당한 경험이 도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반면 소연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소연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36살의 나이에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고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옆 차선에 멈춘 차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여자 소연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소연은 혼자 차를 몰고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뒷좌석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소연의 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도연은 그 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죠. 소연의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분노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도연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새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예전보다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2년 전 그 일이 있고 나서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새로 산 소파와 텔레비전,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예전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죠. 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직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오늘 회식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그래, 다들 고생했어. 주말 잘 보내. 이제 도연에게는 새로운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들,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말이에요. 반면 소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2년 동안 소연은 3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어디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웠고, 과거가 드러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떠났죠. 진우에게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번호도 바뀌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죠. 밤이면 소연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도연을 배신했을까? 도연은 비록 무관심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죠. 소연이 조금만 참고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소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낙인, 경력 단절, 인간관계에 파탄, 모든 것이 소연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어요.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헬스장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헬스장으로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도연은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이제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실제로 도연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커리어도 쌓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봤어요. 단단해진 근육, 건강한 피부.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이겨냈다는 내용이었죠. DJ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길이지만 배신은 혼자 걷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그 길에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걸으며 강해졌죠. 배신은 도연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연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며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저녁엔 뭘 해먹을까? 내일은 친구들을 만나야지. 다음 주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도연의 머릿속은 미래로 가득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자리가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집, 조용한 공간, 도연만의 세계였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된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